(2026년 8월 9일) 이정훈입니다. 주말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TK 경선에서 김민석 씨가 약간 앞섰다. 누적 득표에서도 앞섰다. 네. 김민석 48.54, 정청래 44.40, 송영길 7.06. 네.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에 레임덕이 온다, 천하대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미애라고 하는 경기도 지사가 세금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추미애 지사는 경기지사에 당선됐을 때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도 여전히 이 경기도의 세수가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하나씩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건 상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있었던 민주당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은 민주당을 끌고 나가는 주력 주사파의 아바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바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아바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재명도 그 어렵다고 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사도 했고 시장도 했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권력 게임을 한다고 봅니다. 이 권력 게임을 하는데 자기 세력이 많으면 좋겠죠. 자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민주당의 주력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자기 사람에게 하는 김현지 뭐 등등 쭉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중량감이 있나요? 민주당에 들어가면은 뭐 지금 김용도 별로 힘 못 쓰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국민적 지지도가 있어갖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앞잡이 내지는 아바타 역할을 계속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 주력이 되는 세력하고 타협이 돼야 되잖아요. 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게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할 수 있는 세력하고 계속 타협을 하거나 통제를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씨는 그게 두려우니까 군을 와해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와해시킬수록 오히려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건 이제 군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당이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을 관리하느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 풀어줬어요? 조국을 풀어줬고 또 누굴 풀어줬어요? 송영길이를 풀어줬죠. 왜 풀어줬을까요? 친할까요? 물론 송영길은 개항을 선거구를 그만두고 프랑스 가주는 바람에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당선돼서 당대표가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뭐 엄청나게 친한 사실은 없어요. 대학도 다르고 나이도 약간 서로 다르고 서로 경력이 겹쳐지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인연은 있습니다. 근데 풀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재명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자, 민주당을 자기가 다 장악이 안 돼요. 자기가 믿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김현지, 김용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 능력이 딸려. 엘리트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민주당에는 추미애, 정청래, 송영길 이런 뭐 조국도 있고. 그 방법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답게 머리를 쓴다면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딱 잡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자기가 쓰는 거죠. 이재명 씨는 당대표로 있을 때 김민석 씨를 최고위원이었는데 그 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민석 씨가 브라이트했고 뭐 영어도 되고 뭐도 되고 남이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김민석을 총리로 끌어올려서 갔죠. 그건 뭐냐? 이 혁명을 한 사람, 국가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쫙 가는데 그게 자기 세력이 안 되면은 센 놈하고 연합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업체, 센 기업체라든지 센 조직, 신문사 같은 데서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내가 쌤은 좋은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센 하부 조직 중에서 그거랑 연합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맞춰주는 거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경쟁했는데 아마 이재명 속마음은 박찬대가 좀 쉬울 거예요. 박찬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졌죠. 그 정청래랑 인연을 왔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상당히 강성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도 드라이브 걸고 하는데 자기가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는 보안수사권은 줬으면 좋겠는데 정청래가 이끄는 당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딸려가고 특검도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아주 강경으로 갑니다. 이게 좀 불안하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집권하자마자 자기가 취약하니까 송영길, 조국 다 풀어줘서 이것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센 자랑 결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동강 오리알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송영길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송영길 보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도 한번 보내서 붙여보는 거죠. 정청래랑 붙을 만한 사람은 딱히 없어요. 정청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의 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 어쩌고 하다가 지금 그대로 있죠. 이재명한테 잡혔을 거예요. 이재명이 어떤 상태라는 걸 정성호 씨는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파가인 정청래가 이겨서 계속 거기에 앞잡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다 보면 나중에 큰 책임을 진다는 게 부담이니까 정성호는 먼저 빠지고 싶은 거고 이재명도 빠지고 싶어요. 근데 정성호가 계속 세. 정성호가 세. 정청래가 세. 그러니까 이제 하고 따라가 주는 거. 안 따라가면은 자기는 대통령 이걸 못하고 여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민석하고 송영길을 붙여서 싸움을 붙여보는데 지금 송영길은 영 인기가 없고 김민석 씨가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가니까 속으로 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정청래가 이겼다 그러면은 정청래한테 또 맞췄을 겁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김민석이 붙으면 좀 더 편하죠, 상대가. 그러면 옛날에 박찬대랑 가까웠을 때 박찬대랑은 더 친했냐? 박찬대가 사람이 좀 부드럽죠. 박찬대가 부드럽고 김민석이 그 다음 부드럽고 그 다음 부드러운 게 제가 보기엔 송영길 정도로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는 좀 힘들죠. 이재명도 사람이니까 부드러운 사람 위주로 갔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정청래를 박찬대는 떨어졌던 거고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연합할 이유는 없죠. 근데 박찬대가 이번에 인천시장에 당선됐으니까 뭐 지켜는 보겠지. 쓸모없어졌다고 바로 버리면 나중에 당하니까 그 정도로는 안 하죠. 그런 가운데 지금 어쨌든 김민석이 선전하고 있으니까 쇼휴 하겠지만 그럼 김민석하고 이재명 관계는 무지하게 친하냐? 아닙니다. 정청래도 옛날에 이재명 아주 싫다 그랬고 김민석도 싫다 그랬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씨가 이재명 싫다고 한 거는 정청래가 거론하잖아요. 김민석하고도 원래 둘이 친해서 간 게 아니라 김민석이 당에서 가장 유력해 보였고 최고위원 중에서 똑똑하고 하니까 쓴 거고 총리까지 온 거지. 근데 그도 계속 끌고 있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당에 보내서 싸우게 한 거잖아요. 김민석도 자기가 지금 당대표 선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세력하고 하는데 속마음은 김민석이 했으면 하는 게 있겠죠. 그나마 좀 쉬우니까. 옛날에 박찬대 받은 것처럼. 안 되면 송영길 해도 좋고.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가 조금씩 지니까 속으로는 좀 마음이 놓이겠죠. 그래서 이긴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잘 해가서 끌고 나가는 게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자, 이러한 이재명의 전략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추미애라고 봅니다. 추미애 씨가 지금 경기도 세수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경기도는요, 경기도 안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 외에도 숱한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세금 빵빵하게 나와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게 이천에 있나? 이천시로 세금을 내고 지방세는 삼성전자 용인하고 수원에 있는 건 수원시 용인시로 세금을 내요. 경기도로 안 들어온다 이거지. 지금 이재명 이 정권이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선전을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호남 키우고 어디 키우겠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잘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도 생색내겠다고 끼어든 게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추미애는 이재명보다 더 어렵던 사법시험이 있던 때 합격한 사람이야. 촥 깨뚫어보죠. 자기도 삼전하고 이걸 빼먹고 싶은데 그 세금은 시가 가지고 가니까 도가 없다. 그럼 경기도가 돈이 없냐? 돈 많습니다. 근데 이미 이재명도 도지사 할 때 많이 돈 많이 풀어줬죠. 그건 그대로 가니까 그런 거지. 그거 줄이면 다 됩니다. 근데 나도 삼정권 빼먹자 이거지. 이재명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딱 갖는 순간에 추미애 머릿속에는 이재명은 참 운이 좋아 대통령이지 난 너 존경 안 해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추미애 씨는 한양대학교 나왔죠. 서울법대를 떨어졌겠죠. 경북여고 나왔을 때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어떻게 운이 안 좋았고 한양법대에 들어가서 장학생 하면서 서울법대도 못 붙는 사실을 붙었으니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할 겁니다. 그리고 지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추윤 대전을 했는데 나가 떨어지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보면서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도 삼전하고 하이닉스 세금 받고 뭐 좀 해보자라고 툭 던지면서 저런 얘기를 던진 거는 이재명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제 얘기는 뭐냐? 정치 구단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세밀하게 봅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신 분들하고 이제 가끔씩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 정치판을 읽고 정치하신 분들도 얘기 들어보게 되면 저보다 지금 분석이 더 들어가요. 그 속이 이럴 것이다. 예단들을 짐작들을 하는데 시간 지나면 상당히 많습니다. 노련한 사람들이 보는 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냐? 기본적으로 자기 세력이 그 사람들은 당대의 엘리트가 스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당대 최고의 여성 엘리트였던 이희호 씨가 부인이었고 박정희도 당대 최고 부잣집 딸 중에 하나였던 유경수가 부인이었고 자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YS는 본인의 아버지 자체가 경남의 갑부였고 근데 이재명은요 그렇게 돈이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처갓집이나 자기 따라오는 스태프들 쭉 따라서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없어요. YS 같으면 좌동용, 우형우, 김동용, 홍인길 이렇게 쫙 DJ는 권노갑, 하나갑 쫙 있잖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취약한 정권입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대표가 정청래가 되던 김민석이 되던 이재명은 이제 되는 세력하고 손을 잡고 되는 것처럼 허허 웃고 나가겠죠. 이게 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싫어하는데 만나가지고 대통령께서는 피스메이커 하시고 저는 페이스메이커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바로 그 전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페이스북인가 X에다가 한국에서 숙청과 뭐가 일어나는지 보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걸 막 팜프라치하게 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해서 비위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청래는 간파할 것이고 추미애도 간파할 것이고 민주당에서 정치 오래한 우상호 강원지사 간파할 거 다 간파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권위를 가지려면은 경제를 막 일으켜서 국민들이 좋아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당도 없이 대통령이 됐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자유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가장 일당인 한민당을 야당으로 만들고 쫙 끌고 나온 국민적 지지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국민적 지지를 끌었던 사람도 박정희예요. 박정희는 쿠데타에서 혁명을 하긴 했지만 그 혁명을 국민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생각이 짧아가지고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권력 잡았다 그러는데 군인들이 잡더라도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 정권은 무너지는데 계속 조국 근대화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막 산업이 일어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전두환도요 12.12로 권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그가 나태하거나 그랬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계속 새벽같이 현장 다니면서 쫙 하면서 결국 민정당이 자리 잡도록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재명도 가만히 보면요. 지금 타운 미팅인가 하면서 계속 업무 보고 받고 국민들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 모습은 박정희, 전두환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경제를 일으켰는데 이재명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해.
겉으로는 이재명, 최태원, 정의선 이런 사람들을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박정희나 전두환은요, 쭉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있는 자에 대한 적개심들이 있어요. 에도 불구하고 같이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병철 회장이죠. 전두환도 재벌들을 확 통제하긴 했지만 또 그들하고 같이 가긴 했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술 먹고 놀진 않았어요. 이재명도 재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 전두환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 재벌을 이용해서 경제를 쭉 같이 키웠는데 이재명은 이 국가를 같이 동원해서 키워야 되는데 국가는 동원이 안 되고 지금 뭐 타운홀 미팅 한다고 국방부 가서 뭐 하고 경찰청 쫙 하는데 거기 엇박자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전두환 모두를 많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좌파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태프들이 딸려. 박정희한테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JP가 있었죠. 전두환 밑에도 허삼수, 허화평, 또 장세동 같은 엘리트들이 쫙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김현지, 김용 등등 보게 되면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이게 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쫙 2인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을 하죠. 민주주의 정치도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디바이드 앤 룰을 하려고 그랬는데 룰을 할 수 있느냐. 디바이드는 하고 있어요. 정청래하고 김민석 박터지게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나한테 충성 다 바치게 하는. 그건 이제 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있겠느냐. 그러려면 상당한 통제력을 가져야 돼요. 저처럼 저 같은 유튜버들이 이런 방송을 못할 정도로 콱 눌러야 돼요. 그래서 독재 소리를 들어야 되죠. 박정희 전두환 때 저같이 얘기하면 중정이나 안기벽 끌려가서 싸대기 맞는 게 아니라 줄이를 틀릴 겁니다. 근데 못 막아요. 왜? 이미 한국 사회가 커버렸고 자기들도 그렇게 틈을 만들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 민도가 쫙 올라와서 거의 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뭐 온갖 군데 다니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어서 서민인 척하고 뭐하고 쭉 하면서 지지를 끌고 있는데 이 지지가 부동산 값 올라가고 중과세가 되고 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게 스타벅스 건들어서 쫙 하게 되면 국민 지지가 올 것 같지만 안 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에 저랑 이름 같은 박종원 논설실장이 6.25를 패러디한 광고를 찾아내서 침투하라 6.25처럼 625%씩 피부에 침투하라. 그거는 6.25를 조롱한 건데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지나갔다. 이재명이 5.18 스타벅스를 딱 한 건 정치적이다. 맞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걸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이재명은 이제 그런 얘기들 하거나 또는 사관학교 통합한다 그러면 국민 지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이 시스템이 있는 나라예요. 시스템에 어긋나면 이 저항이 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그걸 계속 지우고 가다 보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재를 하고 국민 지지를 얻으려도 정도로 가야 되는데 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누가 당선되든 정청래가 돼도 마찬가지고 김민석이 돼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레임덕으로 간다. 이제 그 스타트는 추미애 지사가 끊었어요. 나도 1호기 타고 해외 다니면서 남미 갔다가 유럽 핑 돌아오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죠.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공부를 못했습니까? 지명도가 떨어집니까? 어떻게 권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청래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중앙대 출신이 되는데 건대 출신이 되지 말란 법이 있어. 자기도 사람들 쥐었다 놨다 하는 능력이 있는데 김민석은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송영길은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다 욕심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재명하고 관계가 좋고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같이 가지만 이게 동지애가 아니에요. 박정희하고 JP도 나중엔 특히 박정희가 JP를 한번 차게 되죠. JP가 야인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DJ는 안 그랬나? 다 그런 배신이 있는데 이거라고 배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수는 거의 모두에게 읽히고 있다. 못 읽는 건 자세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서민들이고 수 높은 사람들, 신문사밥을 먹었거나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재명 수를 다 보는구나. 이재명이 저렇게 지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자기 세력이 약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부인하고 다니면서 쭉 하는 거 보면 보기 좋기도 하지만 한편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참 애를 쓴다.
국민 지지 받으려고 부인도 예쁜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정청래, 송영길 이런 사람들 그 뒤에 붙은 세력들은요 분노하면 무섭습니다. 지금 개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재명도 맞춰주고 사법 보안 수사권 어느 쪽으로 쭉 가는데 그 후과가 어떤지는 자기도 아니까 정성호가 이미 빠져나가고 싶어요. 정성호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권은 큰 위기를 맞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 좋게 문재인도 위기를 맞았었죠. 근데 그걸 이제 넘어가는 건 실력인데 문재인만큼 지지 세력이 없어요. 이미 유시민이 문저 털레 대표로서 한마디 했죠. 흔들어댈 겁니다. 문제는요.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의 문제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해찬 같은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이걸 통제라도 해서 할 텐데 그 통제할 사람은 지금 없어요. 국힘당에서 이걸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힘당에서 아직 그만한 장동혁 씨도 아닌 것 같고 한동호 씨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도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처럼 배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한국의 딜레마이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유일한 기회는 장동혁이 이끄는 국힘당 그걸 대체할 세력이 한동훈이냐? 한동훈 씨도 지금 아니라는 의심이 많죠. 사람들이 좀 그릇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큰 우군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되고 나서 조국 풀어주고 송영길 풀어주고 다 풀어줘서 그때부터 계산을 했겠지. 다 싸워서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쪽이 권력지면은 그렇게 잡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금 1년 이상 지나면서 전당대회에 와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꿈이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그 전에 국제정치가 들어와서 크게 흔들면서 와해시키거나 와해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국 정치를 보시면서 어떻게 가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